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어떠세요? 평화를 위해서라면 내 자유를 전부 포기할 수 있다. 가능하신가요? 자, 오늘은 바로 이 섬뜩할 만큼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던 책이죠.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 인류 역사상 가장 도발적인 정치 철학 아이디어 중 하나로 꼽히는 이 개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홉스가 이 글을 썼을 때가 바로 끔찍한 영국 내전 한가운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그냥 책상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를 두렵게 만들 공동의 권력, 쉽게 말해 정부 같은 게 없다면 인간의 삶은 결국 내전처럼 끝없이 타락하고 말 거라는 강력한 경고였어요. 홉스의 모든 철학은 바로 이 끔찍한 상상,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자, 그럼 그가 그렸던 무질서의 세계는 대체 어떤 모습이었을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규칙 없는 세상. 홉스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자연 상태라는 게 대체 어떤 모습이었길래 그랬을까요? 그의 철학이 풀려고 했던 바로 그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홉스가 보기에 정부가 없는 세상은 말 그대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질 권리가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것도 없고 네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 무엇도 안전하게 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끊임없는 불안과 공포의 연속이에요. 공동의 권력이 있을 때처럼 계약이 지켜지고 정의나 소유권 같은 개념이 존재하는 평화로운 상태랑은 정말 정반대인 거죠. 안전은 그저 환상일 뿐인 그런 역설적인 세상인 겁니다. 근데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왜죠? 대체 왜 인간은 그냥 내버려두면 이렇게 서로 싸우고 죽이는 끔찍한 전쟁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근본적인 질문 왜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홉스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어떻게 봤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네, 두 번째 파트, 바로 인간이라는 기계입니다. 홉스는 그 문제의 원인을 바로 우리, 인간 개개인에게서 찾았어요. 그가 보기에 인간은 복잡하고 숭고한 존재가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움직이는 하나의 기계 같은 거였거든요. 이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됩니다. 홉스가 봤을 때 인간은 이런 복잡한 기계와 같았어요. 기계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은 무슨 숭고한 도덕이나 양심 같은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기계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순전히 내부적인 힘의 움직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겁니다. 아주 기계적이죠. 자, 그럼 이 인간이라는 기계를 움직이는 동력은 뭘까요? 홉스는 딱 두 가지 엔진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막 기분 좋게 하는 것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 이걸 욕망이라고 불렀고요. 다른 하나는 반대로 우리를 불쾌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막 밀어내는 힘, 이걸 혐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결국 이 끌어당기고 밀어내는 두 가지 힘, 욕망과 혐오 사이에서 결정된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홉스의 생각이 정말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급진적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과 악이라는 게 세상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봤거든요. 무슨 보편적인 도덕 법칙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뭐만 있다? 개인의 욕망과 혐오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 욕망의 대상이 바로 선이고요. 내가 싫어하고 피하고 싶은 것, 내 혐오의 대상이 바로 악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럼 이성은 뭘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홉스한테 이성은 그런 도덕적인 나침반이 아니라 그냥 계산기입니다. 계산기.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가장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싫어하는 걸 가장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을까? 이걸 그냥 더하고 빼고 계산하는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봅시다. 모든 인간이 각자의 욕망을 좇는 지극히 이기적인 기계예요. 이런 기계들만 모여 있으니 당연히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겠죠. 그럼 이 끔찍한 지옥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홉스는 그 유명한 사회계약이라는 위대한 탈출구를 제시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탈출이 갑자기 인류가 막 선해지거나 도덕적으로 각성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혀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우리를 그 끔찍한 전쟁 상태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지독한 이기심, 그리고 그 계산기 같은 이성, 바로 그게 역설적으로 평화를 향한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각자 자기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거죠.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이 지옥 같은 싸움을 계속하는 건 나한테 완전 손해잖아, 라고요. 이게 바로 사회계약의 3단계입니다. 아주 논리적이에요. 자, 첫 번째, 합의입니다. 모든 개인이 자기가 가진 만물에 대한 자연적 권리, 그러니까 쉽게 말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자유를 서로 포기하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양도. 그렇게 포기한 권리와 힘을 그냥 허공해버리는 게 아니라 단 하나의 존재, 한 명의 사람이든 어떤 집단이든 그 실체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창조. 바로 이렇게 권력을 넘겨받은 강력한 공동의 권력, 바로 성서에 나오는 바닷괴물의 이름을 딴 리바이어던이 탄생하는 거죠. 이 리바이어던이 계약을 어기는 사람을 처벌하고 평화를 강제하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안전을 얻기 위해 자유를 맞바꾸는 거대한 거래인 셈이죠. 자, 그렇게 해서 탄생한 이 강력한 괴물, 리바이어던의 통치 아래에서 사는 삶. 이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그 절대 주권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보죠. 리바이어던, 즉 주권자의 권리는 정말 막강하고 절대적입니다. 한번 볼까요? 주권자는 자기가 만든 시민법에 얽매이지 않아요. 법 위에 있는 거죠. 또 주권자가 하는 행동은 시민들이 이건 부당하다라고 판단할 수조차 없어요. 모든 논쟁의 최종 심판자거든요. 전쟁을 할지 평화를 맺을지 결정하는 것도 오직 주권자의 몫이고요. 심지어 사회에 어떤 사상을 가르치는 게 좋을지까지도 주권자가 결정합니다. 그야말로 모든 권력을 손에 쥔 초월적인 존재인 셈입니다. 이 대목이 진짜 충격적이죠. 모든 시민은 주권자가 하는 모든 행동의 저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우리가 합의해서 주권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주권자가 하는 모든 행동은 결국 우리가 위임한 권력으로 하는 거고 그건 곧 우리가 한 행동이나 마찬가지라는 논리입니다. 정말 무서운 결론이죠. 우리는 주권자의 결정에 불평하거나 저항할 권리 자체가 원천적으로 없다는 뜻이 되니까요. 그럼 리바이어던 통치하에서 자유란 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부인권 같은 게 아니에요. 홉스에게 자유란 그냥 법의 침묵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주권자가 법으로 이건 하지 마라고 정해놓지 않은 영역들, 예를 들면 뭘 사고 팔지, 어디에 살지, 오늘 저녁 뭐 먹을지 이런 것들처럼 주권자가 굳이 간섭하지 않는 부분들, 딱 그만큼만 우리의 자유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거대한 거래로 요약됩니다. 바로 평화의 대가죠.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평화와 안전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얼마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걸까요? 홉스가 우리 앞에 내놓는 선택지는 이렇습니다. 아주 냉혹하고 분명하죠. 한쪽에는 절대적인 자유가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뭐다? 모두가 서로를 향해 싸우는 영원한 전쟁입니다. 안전도, 산업도, 문화도, 미래도 없는 완전한 혼돈이죠. 다른 한쪽에는 평화로운 안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얻으려면 우리의 모든 권력을 넘겨받은 주권자의 칼, 즉 절대 권력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안전을 얻는 대신 오직 주권자가 허락하는 만큼의 자유만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수백 년 전 17세기에 던져진 이 질문. 그런데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유효한 질문 아닐까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각종 감시나 통제들.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어디까지 우리의 자유를 양보할 수 있을까요? 홉스의 질문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안전을 위해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자유를 기꺼이 내놓